지금 5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심사 방식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여러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 등 당선작에서 5등까지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탈락을 하는 건지 5등은 참고로 상금이 나갑니까? 네, 5등까지 상금. 예. 그럼 5등을 선정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해야 되겠군요. 그런 기분으로 5등, 4등, 3등, 2등 당선작 이렇게 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5등을 선정한다는 형태에서 하나씩 탈락하는 그런 방법은 어떠신지, 아니면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의견들을 좀 주십시오. 일단 하나씩 탈락해서 가는 거는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탈락을 시키는 것도 이제 탈락을 시키는 이유가 명분이 좀 확실히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씩은 좀 얘기를 좀 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5등이 됐고 4등이 됐고 어떤 이런 충분한 명분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네, 그 탈락이라는 단어보다는 5등의 선정. 예, 뭐 하위 등수부터 선정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5등, 4등, 3등 한 작품씩 선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왕 뭐 5등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그 각각의 안에 대한 코멘트를 간략하게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 5개의 의견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또 다른 이제 코멘트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당선작을 할 때에 이제 이게 압박하게 되면은 1등, 2등 정도가 남게 될 때 그때 또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심사에서 할 경우에는 이거 뭐 하나씩 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각자 심사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측면을 좀 중요하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그 측면을 조금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상위 작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5개 어떻게 보면은 5위부터 입상작을 선정할 때는 전반적으로 어떤 측면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서는 본인의 어떠한 의견을 내시면 그렇게 네.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심사 방식을 정하기 전에 지금 심사위원님들이 5개의 발표가 된 작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코멘트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에 5등안을 선정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5개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그 평가보다는 지금 5개의 PT를 네. 받았으니까 하게 총평으로 한 번씩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좀 낫지 네, 않을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씩 아주 잠깐 짧게 총평으로 전체 의견을 한 다음에 심사 방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다시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을 먼저 간단히 해주시고 그다음 심사 방식을 논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부터 해주시겠어요? 그럼 뭐 이렇게 굳이 순서대로 우리 이윤정 의원부터 한다기보다 하고 싶으신 의원님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그 시청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5작품 그 발표자들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 주변으로 우리 시청이 갖고 있는 폐쇄성 그거 탈피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잠시 후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일단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시청이 갖고 있는 문제랑 주변 도시와의 단절됐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이제 소통하는 구조로 풀어냈느냐라는 거에 첫 번째 주안점을 좀 많이 두고 이제 작품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업무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청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통 방식이라던가 이제 평면 계획에서는 아니면은 이제 또 시민들이 이제 여기 와서 어떠한 활동들을 청사 안에서 할 거냐라는 이제 평면에 그 풀어내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막 뒤섞여 지금 현재의 청사는 이제 시민 공간 이제 그다음 포디움 공간하고 이제 업무 영역이 막 이렇게 좀 뒤섞여 있는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풀어냈느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들을 도입을 했느냐. 그래서 추후 이제 청사 빨리 해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냥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거의 동일하게 3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공공청사라는 것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측면 그 부분이 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공공성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 대지의 특성상 굉장히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절됐던 레벨 차로 인해서 단절됐던 부분의 개방성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이 굉장히 이 현상에선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외부 공간들이 기존의 주차장이었던 부분이 외부 공간으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광장과 이제 더 넓게는 도시적인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들이 어떻게 일반 시민들한테 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개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공간의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면적인 효율성, 그 다음에 동선의 효율성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주차장부터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측면들을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3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적인 측면은 단순히 형태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간적인 창의성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과의 관계와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이 신청사만의 조화로운 창의성을 갖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마지막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측면으로 좀 주되게 살펴봐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맨 뒤에 하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유사한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그 인천 시청사 건립에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통보를 몇 개월 전에 받고 그동안에 얼마나들 예, 다들 아마 정말 참 기대하고 또 어떤 작품이 나올까도 많이 우리가 했는데 우리보다도 아마 그동안 설계에 참여했던 많은 업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특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작품들이고요. 우리 인천사에 신청사에 관심 갖고 제출해 주신 그 진짜 밤낮으로 애써서 작품을 내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도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청사에서는 이제 구청사에서 갖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이 나름 해결되어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북동으로 폐쇄되어 있는 그런 동선과 그 단절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신청사로서의 공공성에 관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적인 건 주차장 지금 사실 신청사에서 가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앳들 주차장과 연결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면 분명히 새로운 관계가 나타날 겁니다. 인천에. 그래서 이런 잔뜩 기대를 품고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 정도로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심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한 저기에는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인천에 이번 심사에 응해주신 많은 분들과 나름대로 갖고 계신 어떤 주안점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5등 선정부터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 주신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아까 있었나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으면 그런 거를 투표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투표로 하되 몇 개 정도를 적어내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극소수로 적어내면 제 생각입니다만은 중복되거나 저기가 많으니까 일단 다수를 적어내면 공평하게 생각하는 공통점이 만들어지니까 훨씬 개수를 환산하는 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다른 의견 없으시면 3개 정도를 적어내는 걸로 투표 용지를 발주처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네, 가장 많은 다수가 네. 동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우리 상황이 해야지 좋은 것 발생하기 같습니다. 전에 해도 얘기해도 왜냐하면 네. 근데 우리가 21표잖아요. 3명 가면 21표. 그래서 홀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잘 네. 일단 동수
그럴까요? 그 사실은 이게 3개나 2개나 사실 그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지 우리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5개에서 그러면 지금 의견을 반영해서 그럼 2개로 할까요? 나 의원님 말씀. 그러면은 투표를 지금 예. 2개 적어내고 그 다음번에 또 2개 적어내고 네.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3개 남았을 때 3개 남을 때도 적어내야죠. 2개. 네. 우리가 2개를 정하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하여튼에 제일 등외로 해서 지금 투표 용지에 온 거로 해서 4등, 5등만 적으라는 취지죠, 이게. 장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토론으로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 방식에 대한 것도 지금 발주처에서는 자유토론으로 우리가 이 방식에 대해서 선정을 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식과 토론을 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3개, 그러니까 3개가 조금 또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 2개가 나왔고 지금 해서 만일에 첫 번째 5등 안에 선정이 끝나면 4등 안도 그렇게 할 건가? 4등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나머지 뭐 2개를 남겨놓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토론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3등에서 2명을 적어낸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저는 3등 뽑을 때는 1명씩만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시면 그런 거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2개를 적는 걸로 결정이 냈습니다. 2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2개를 적어서 5등을 뽑는 겁니다. 지금은. 네. 지금 논하 주신 2차 심사 1차 투표에 5등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심사 번호네요. 지금 그냥 그 번호에 5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투표를 쓰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다시 논의를 다시 해보세요. 네. 아니 지금 심사 번호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면은 4등, 5등이 2개를 적게 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항상 다수가 뽑히는 겁니다. 그죠? 네. 제가 질의한 거는 이 앞에 타이틀에 5등에 대한 표시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씁시다. 우리가 씁시다. 네.
여러분 다 되셨습니까? 네. 집계했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득표수가. 네, 5등안을 발표하겠습니다. 5등안은 5번입니다. 다 떨어졌네요. 저기 발주처 이거를 해가지고 제가 한 건건이 제가 사인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예, 만들고 칸을 있습니다. 만들어 네네. 주세요. 예. 네.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했을 때 이렇게 사인받게 제가 네, 보내서 맞아요. 줬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이건 우선 득표가 아니고요. 예.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요, 다섯 먼저 장 위원님들 먼저 봐주세요. 받을까요?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숨 막히는 시간이네요. 이어서 4등 선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2개의 안을 선정해 주십시오. 네, 발주처에서는 용지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때 가장 많은 다수가 네. 네. 가장 많은 다수가 네. 네. 다 되셨습니까? 네.
4등이죠, 요분이. 네, 4등 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3등 아닌가요? 이제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3등 아닙니까? 네. 3등 안은 아까 우리가 2개가 아니라 1개를 선정하자고 하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그 막 양옆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화면이 보이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만큼 다들 숨조이면서 지켜보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3등 안을 뽑겠습니다. 네, 다 되셨습니까? 네, 걷어가 주십시오. 제 거도 가져가십시오.
네. 지금 이게 몇 등이죠? 3등. 네. 네, 3등은 4번 안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사인까지 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으로 2개의 안이 남았습니다. 최종 2개의 안에 대한 심사 방식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하나씩 이렇게 선정되는 5등, 4등, 3등의 선정 방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종 2개의 안을 가지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고로 발주처에서는 자유토론으로 의견을 모아서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로 말씀을 주셨고, 합의점이 없을 경우에는 투표에 대한 방식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일단 이제 그 토론이라는 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1등 당선안을 좀 선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저희가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합의점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많은 부분들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투표라는 거를 먼저 단정해 놓지 말고, 그러면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이르러지는지 한번 시도는 하는 겁니까? 그것조차 포기하고 바로 투표로 간다는 뜻입니까? 이게 합의점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안을 이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을 가지고 계속 이 안이 좋고 저 안이 좋고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우리가 당선안을 할 때 그 방법이 맞는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각각의 생각은 다 있을 거고 또 네. 많이 이제 봐왔으니까 이제 그거에 네.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나눈 다음에 네. 그 생각은 투표로 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각 안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는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또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이현정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우선 투표를 해보고, 그러니까 저 토론을 해보고 뭐 자연스럽게 뭐 위원장님 판단하시기에 뭐 이렇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렇게 뭐 처음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도 좋긴 하지만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이상적이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겠다 생각하면 투표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은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생길 땐 그때 투표로 하자. 유사한 말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의견 또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진짜 막중한
지금 막중한 이 그 인천 신청사 조은안을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말 이런 안이 인천 신청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안에 대해서 각각의 안을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뭐 그런 거 특별한 그거 없이 자유분방하게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예,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 바퀴 돌고 뭐 또 얘기들이 나와서 조금 더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또 한 바퀴 돌고 뭐 좀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조금 좀 네, 토론이 될지 발언이 될지 좀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안은 조금 우리가 9개의 안을 여태까지 쭉 심사를 해오셨지만 이 두 개의 안은 조금 상반되는 그런 디자인적 컨셉과 포디움이나 다른 부분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네, 조금 차별화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관점에 따라서.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그냥 간단하게 좀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안이 이제 그 굉장히 입체적인 동선 계획을 잘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1안과 2안이 좀 차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안 같은 경우는 그 구월로에서 진입하는 거기에 정면성 같은 것들을 되게 잘 구현을 해서 이제 인지성이라던가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민 동선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풀어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 남서측에 그 코너뷰를 이제 확 열어줘서 이제 그쪽에서의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상권이 조금 그래도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권 부분을 좀 열어준 부분도 잘 정리가 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평면 계획들도 두 안은 굉장히 잘 풀었는데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면 1안은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했고 2안은 컴팩트하게 지금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1안에서 느껴지는 아트리움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모든 건물들이 이제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아트리움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평면을 보면은 아트리움을 이제 크게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다 코아로 좀 막아놓고 해서 이 아트리움이 실질적으로 층에서 보여지는 장점은 많은 부분이 조금 상쇄가 된 느낌이고 이 아트리움은 사실 이제 저층부 예, 이제 빛이나 여러 가지 이런 또 뭐 공기 순환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에 조금은 역할이 좀 한정적으로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아트리움을 이렇게 크게 두면서 그 건물의 매스가 너무 매시브해진 거가 사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좀 다가오는 부분이 저는 1화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2안 같은 경우는 1안과는 달리 굉장히 저층부를 에다 쫙 깔아주면서 이제 산층 고층부에다가 이제 컴팩트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저층부의 느낌이 기존 건물이 우리가 막 좀 어수선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 저층부를 그 연결시켜주면서 굉장히 좀 정리된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층부를 전체의 아트리움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러한 빛이라던가 한계라던가 역할을 준 게 아니라 각각의 세 개의 정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저층부에 대한 다른 어떤 그 아트리움인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층부만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게 되게 저는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상층부 부분을 컴팩트하게 해서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각각의 그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란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뭐 계획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배치적인 부분, 동선 계획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단지 제가 볼 때 평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아까 뭐 PT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트리움이 과연 여기에 적정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청사를 짓게 된 계기 자체도 행정 수요를 이쪽에 모아서 유기적인 역할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평면을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평면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볼륨이 커졌고,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이 평면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조금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선 관련해 가지고는 그 우리 저 구월로 쪽에 그 북측 보행자 출입구 동선이 있는데 도로에서 지하 2층을 거쳐서 1층까지 올라오는 이제 계단이 있어요. 동선을 이제 일자로 연결하기 위해서 동선을 좀 해놨는데 그 부분이 물론 에스컬레이터도 있습니다. 5개 에스컬레이터 있고 내외 에스컬레이터도 있지만 그 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좀 이렇게 다니기에는 조금 좀 위압적인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런 것보다는 그쪽 저층부 부분에 그 플라자를 만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동선을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그런 점을 좀 개선하면 좀 더 좋아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북쪽에 우리가 그 자동차 출입구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제 PT를 하시면서 뭐 교통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쪽 그 구월로 쪽이 경사 5.4%로 해서 그 경사짐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3개 차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감석 차선이 없다고 했을 때는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 개선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우리가 단지 내 그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차 그 출입구는 단지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게 보통인데 우리의 그 시청에 지금 여건상 고저차를 이용을 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면서 지상 공간도 이용을 하려니까 바로 이제 직접 도로로 나가는 주차장에서 도로로 직접 나가는 그런 동선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나갈 때는 뭔가 안전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가감석 차선을 또 설치를 하다 보면 그 뒤에 그 마당이 한 폭이 한 3m 이상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배치 계획이라든가 동선 계획 다 잘 돼 있어요. 특히나 뭐 저층부에 그 중정을 6개나 두어서 그 평면적으로 넓은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요소마다 햇빛과 채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를 한 부분 이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서측 부분에 그 에코보이드 설치해가지고 그 에너지 부분에서 세이빙을 하거나 또 환경을 좋게 하려고 그러는 부분, 뭐 그런 부분 좋게 봤습니다. 다만 그 지금 증축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남동측 코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그 우리 그 사이트 분석을 하면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면 도로변에서의 그 시청의 폐쇄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완만한 경사지로 해서 녹지대로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시민들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란 사만 어느 검색해도 저기 잘 정리된 안들이 마지막 최종심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스하고 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장단이 서로가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 선택의 문제로 많이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란 같은 건 평면 연결이 좋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메인 플로어에서 아트리움을 채택했는데 거기에 휴게 공간의 조성이라든가 코너 부분에 위화감 있게 이렇게 딱 조성해서 잘 쓸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런 부분은 좀 칭찬할 만한 얘기인 것 같고, 그에 비해 사만은 또 로스 없이 아주 컴팩트한 평면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아까 여러 번 나온 에코보이드라는 거 줘가지고 거기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이란 대비해가지고서는 또 더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하부 로우라이즈된 부분에서의 변화가 이뻐 보이고요. 사만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즈된 부분에서의 변화가 이뻐 보입니다. 또 뭐 특징적으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매스 블록 자체가 서측으로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주거 단지에 일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층수를 11층으로 낮췄고, 사만 같은 경우는 높이를 15층으로 올리면서 일조 문제의 야기를 피하고자 동축으로 많이 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차이가 돋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한 그 주차 연결에 있어서는 이란이 두 군데서 연결을 해서 애들 공영 주차장이랑 훨씬 효과적으로 봤는데, 또 사만에 대한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유보지는 놔뒀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일부러 나중에 증축을 위해서. 그런 점에서는 그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어떤 걸 택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의 변화가 사만에서는 하이라이즈된 부분 변화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이란은 로우라이즈된 부분에서의 변화를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안 다 훌륭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1번 안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아트리움을 두어서 기존에 있는 그 본 청사와 의회 건물하고 공간적인 뭐 연속성을 이렇게 컨셉에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적인 컨텍스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층부에서 남동대로 쪽으로 이렇게 어떤 상대적으로 좀 더 개방감이 좀 있고, 그쪽에 이제 그쪽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테라스 형태의 메스를 사용해서 이게 약간씩 이렇게 단차를 두고 내려가면서 녹지가 연속되게 만든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공원 같이 그 만들어지는 그런 단차를 가진 공간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줬다는 것은 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 같고, 이 반대편에서 봤을 때도 이 메스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메스 스케일을 좀 줄이는데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면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기능적으로 좀 접근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공간적인 풍부함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구성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개방성이나 약간 그 뭔가 좀 이렇게 이 특징이 될 만한 그런 좀 공간 구성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그 저층부를 보면 이제 특징적으로 와 닿는 부분들이 그 중정을 연속적으로 배치해서 개방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이렇게 함으로써 저기 그 시민들의 접근이 좀 쉽게 되면서 좀 되게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재미있게 공간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녹지를 평면적으로 이제 해석하지 않고 약간 수직적으로 이렇게 그 녹지를 끌어올려서 메스에다 도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옥상까지 올라가게 하는 녹지 구성 체계를 갖췄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안에서는 좀 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인 것 같아서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공간 구성에 있어서 이제 광장의 맞은편 쪽에 이렇게 구조물을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장을 그게 이제 남겨진 광장을 좀 위협하는 그런 공간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이게 광장이 그냥 벌판으로 남겨졌을 때 좀 권위적인 요소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데, 이것이 좀 그거를 완화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는 것 같아서 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그 아까 브리핑할 때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그 중축 부지를 이제 남겨 놓으시면서 이쪽 남동대로 쪽과 그 코너 쪽 남측 코너 쪽에서 접근하는 접근 체계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고려가 돼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부지의 접근성과 개방성이 좀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동일한 의견인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본선으로 올라온 2개 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 됐고, 어떤 것이 되더라도 되게 뛰어난 청사가 될 수 있는 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2가지 안은 한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점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동선 계획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기존 청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뷰를 열어주기 위해서 높이 올라서 이제 외곽 쪽으로 가느냐, 이 차이가 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디벨롭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다 좋아 보여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경관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청사들이 다 장방형의 그 메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면적으로 그거를 이제 같이 수평적으로 풀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층부에 있는 이제 박스가 올려져 있는 형태들과 굉장히 조화롭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면에서 다 보았을 때 인면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그리고 조화롭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이제 3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층부 같은 경우 시민을 위한 시설로 해주고 이제 고층부를 업무 청사로 만들면서 두 가지를 각각 굉장히 장점을 부각시켰고 좀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1안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갔을 때 거기가 아트리움으로 열리면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보여질 수 있게끔 구성한 점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점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위원장님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미 이제 다 너무나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셔서요. 그러니까 두 작품이 굉장히 조금 첫인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망 같은 경우에 약간 하이라이징된 느낌이었고요. 그다음에 1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낮은 건축물로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얘 둘의 좀 차이점을 제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란 건 되게 이 광장을 연결하는 넓은 외부 공간을 이 두 개의 작품 모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고 유연하게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러니까 시민한테 정말 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측면은 굉장히 다 유사하게 굉장히 좋은 측면이고요. 근데 1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스의 분절을 통해서 도시 맥락적인 측면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스텝에 있는 그 만들어지는 외부 공간들이 외부를 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이드를 만들어서 이러한 이 1안과 같은 외부의 그 정원의 공간을 내부로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안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스케일하고 조금 더 맥락적으로 좀 맞는 부분이 있다 하면 3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 단지의 스케일에서의 맥락에 거기에 내부적인 조경들이 이렇게 관입되면서 여기에 내부적인 뭔가 여기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을 좀 많이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외향적인 부분과 내향적인 측면으로 두 개가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3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아한 느낌의 디자인과 거기에서 좀 내부로 감추고 있는 미학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조금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였고 1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단아함 속에서 외부와의 관계성을 구축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 안 다 그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그 이 기존의 건축물과 주변의 대지와의 관계성들을 각자 약간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측면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쪽 북쪽 동쪽과 북쪽 그 사거리에서의 동선을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공간, 그러니까 매스 구성을 만들었다는 두 가지 측면은 굉장히 조금 다 유사하게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굉장히 솔직히는 되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차이점을 느낀 거는 아까도 이제 앞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무 공간이 굉장히 매시브하게 들어가면서 아트리움 부분이 커지면서 매시브한 그 메스가 형성됐으나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통로지만 그 아트리움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내부의 실내 공간의 풍부함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메스의 분절이 그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모든 전체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높게 제 평가를 했고요. 세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의 존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저층부가 굉장히 넓게 깔리면서 이 저층부의 느낌과 하이라이즈 된 부분이 굉장히 약간 대비되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떠한 측면이 이 주변과 이 단지와의 좀 자연스러움을 더 끌고 갈 수 있는가는 좀 관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3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단지를 접근할 때에 이 단절감이라는 레벨 차에 의한 단절감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시각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동선은 해결이 되긴 했으나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 레벨을 넘어서야지만 이 위에 외부 공간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 거리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조금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솔직히는 삼안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도 극복하고 있으나 근데 여기서도 유보지를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상황이 된다는 또 취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에서 조금 어떠한 측면에서 볼지는 좀 계속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 두 개의 안 모두가 훌륭한 안이 올라와서 사실 고민 많습니다. 가장 우수했던 거는 1, 2안, 2안 다 뭐 어느 안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포디움을 저렇게 잘 푸른 안은 저 2안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단 우선 1안부터 간략하게 앞에 좋은 의견들을 또 많이 이렇게 1안, 3안 주셨기에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견을 주변 도시 환경과 기존 그 청사와의 어떤 조화로움 이런 것들은 일단 시각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적인 감각은 전 1안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요. 특히 그 오피스 기능에서의 그 소통, 조화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내부 공간 계획 같은 그런 개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아트리움을 끼고 있는 거기에서의 주는 그 사무 공간 배치에 대한 거를 저는 기능 배치가 굉장히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고층을 보면서 제가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된 겁니다. 그게 참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판단인데 일단은 보면 이 안에서는 조금 공간이 좁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제가 잠깐 저기 했듯이 코아가 가운데 있는 형태로 북측에 업무 공간을 배열해야 하는 그런 약간의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저해되는 그런 공간 배치가 나온 게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또 고층으로서의 갖는 굉장히 또 유리한 어떤 그 요소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도 혼돈스러웠어요. 네네, 지금. 그렇지만 또 이 안에서는 그 특히나 그 북동쪽의 경사지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특히 그 지상 의회 연결과 그 데크 계획이 좀 굉장히 탁월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제 동측과 북측 도로에 대한 그 외부 공간과의 개방감 이거는 둘 다 잘 되어 있지만 둘 다 잘 되어 있어요. 약간 적이라다면 개방감에 대한 시민 개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그 앳들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진입에 대한 그 아까 레벨에 대한 부분이 본관 주차장과 연결되는 게 1안은 두 곳이고 2안은 한 곳이었어요. 그 메인 저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점이 이 점이 조금 앞서면 어떤 부분은
이쪽 안이 훨씬 앞서고 이런 상당 간의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예, 많은 고민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각자의 갖고 있는 그런 의견들을 조금씩 주셔보셨는데 제가 이제 본인이 미처 생각이 그것까진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의견을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상대 의견에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한 번 더 강조가 되어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까는 전반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좋았고 저 안에 대해서 좋았고 이 안에 조금 나빴고 저 안에 조금 나빴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조금 더 집약해서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한 말씀을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하면서 이제 지침도 이제 보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고민했던 게 중축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수평이나 수직이나 하라고 했는데 중축을 고려한 게 사만인가? 사만이죠. 사만만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축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남동 측을 이제 열어주지 못했지.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을 했던 부분이 왜 그쪽을 닫아놨냐라는 이제 물었을 때 이제 중축을 고려해서 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안들을 보니까 다른 데는 이제 이쪽까지 지하 주차장을 다 이제 파면서 중축에 대한 이제 고려 없이 이제 주차장도 이쪽으로 확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차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사실은 좀 더 원활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중축이라는 걸 못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풀었지? 여기를 더 확장해서 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중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 다른 안에서 보지 못한 중축을 여기서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해서 열어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게 이제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침에 있는 중축을 고려한 안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뭐 그거는 뭐 추후에 언제 중축할지 모르니까 뭐 그냥 일단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더 이제 좋은 안으로 이게 나아가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지금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저도 그게 예. 좀 보여서 정말 여기를 왜 이렇게 풀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구나 그 예. 중축. 그러니까 그런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이제 사만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그 동축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가 너무 기존하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보면서 의구심이 많이 생겼는데 뭐 이쪽에서 이 안은 얘기했듯이 중축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배려를 했구나. 그래서 여기 열어주지 못했구나라는 이제 부분 때문에 고민이 이제 됐던 부분이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정말 어떤 안이 되든지 다 잘 풀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제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게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서로의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아마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 말씀 감사합니다. 또 조금은 편안해지셨죠?
의원님? 네. 관점이 다른 관점이라 고민들을 하셨겠고, 그래서 또 지금 나온 얘기 이제 약간은 우리가 미처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얘기들이 있으시면 한 번쯤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이라는 이게 우수했고 3화는 이게 우수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딱 집어서 1화는 이게 조금 잘못됐고 3화는 이게 좀 잘못됐고 이런 얘기도 괜찮고, 뭔가 얘기를 한 바퀴 더 그 카메라가 돈다는 게 참. 그런데 예. 네, 민희 언님. 빨리 얘기를 해야지 감사합니다.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네.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두 개 아니 유사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사하다 그러면 여하튼 포디움이 깔려 있고 이제 그 위에 네, 이제 고층부가 있는 건데, 근데 고층부랑 포디움의 이제 역할이 좀 다른 거죠. 두 개가. 고층부는 이제 사무를 위한 공간이니까 상당히 이제 기능적인 공간이 되고, 밑에 이제 포디움은 그러니까 시민하고 만나는 이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일단 그 고층부 부분은 두 안이 다 뭐 일장일단이 있고 뭐 해서 이렇게 크게 경중을 이제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시청사로서 지금 이제 본청사가 이제 디자인 쪽으로는 뭐 그 예전에 그 시절에 상당히 이제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시절이 워낙 좀 권위적으로 그 청사들이 세워질 때여서 기단 위에 이렇게 뚝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하고 같이 있지 않고 시민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받고. 근데 이제 새로운 시청사는 이제 더 내려와서 얼마나 더 많이 시민들하고의 그 접촉면을 넓히느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시민하고 가까운 어떤 그런 청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둘 다 상당히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쪽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저쪽 9월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로 쭉 끌어올리면서 뭐 홀을 거치고 시민 갤러리 거치고 그다음에 중앙 로비의 아트리움까지 이렇게 쭉 시민들의 접근 체계를 이용해서 이제 공간을 만든 점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쪽 광장 레벨에서 그 상당히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시민들하고의 어떤 접촉면을 넓히는 이제 그런 이제 저걸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이쪽 그 밑에서부터 사람 동선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풀었고, 그런데 비해서 이란은 그 포디움 부분에서 어떤 좀 그 접촉면을 넓히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약간 더 기능적으로 풀려 있고, 그 재미있는 공간은 훨씬 이제 그 사만이 더 많은, 그러니까 그저 사만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만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 그 동선이 이제 그 이란에 비해서는 조금 좀 덜 적극적이라고 할까, 뭐 좀 그렇게 장단점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은 그 기존 이게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PPT 때 봤는데 이란도 증축 계획은 들어가 있거든요.
네, 30페이지에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아까 코멘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요. 근데 이게 증축을 이제 해서 그 계단 부분에 증축을 해서 그 30페이지요. 마지막 페이지. 네. 같은 위치인데 지금은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했다가 여기에 증축을 하겠다라고 아까 PPT 얘기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이미지를 봤어서 그러니까 두 개는 동일하게 증축에 대한 고려는 했는데, 근데 증축하기 전까지의 활용성에 대한 그 문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축을 고려하면 이제 구조부터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중축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안들은 전체가 다 거기에 지하를 배치를 했단 말이죠. 여기도 그럼- 지하는 없어요. 지하 주차장 부분. 네, 지하 주차장은 없어요. 그 옆에 딸려 있는 것까지가 중축부지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난 그렇게 봤었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확인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걸로. 그냥 저는 그냥 팩트만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서,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중축의 고려를 우리가 향방을 봤을 때,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지금 중축이 중요하냐?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이제 지금 짓려고 하는데 지금 네, 네. 당장 사용하는 이 시점이 중요하지. 중축 언제 질지 모르는 이제 중축이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위계가 어디를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풀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네, 했죠. 맞습니다. 중축에 대한 배려는 생각할 수 있으되 현재는 현재 신청사에 대한 개념 접근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안 모두 다 그러니까 증축이 됐을 때의 접근성은 솔직히 다 떨어집니다. 그게 만약에 중축을 감안을 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내부가 클로징 되면 이렇게 외부로 올라오는 게 좀씩 있긴 하나, 솔직히 약간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평면을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조금씩 두 개 다 안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이게 어떤 안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현재 시청에서도 보면은 조직 개편이나 여러 가지 공간의 가변성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해서 공간을 뭐 이렇게 통합시킨다든가 분리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공간에 대해서 배려가 어떤 부분이 또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의견들이 지금 없으신데 지금 4시 15분입니다. 어떻게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한다면 심사 방식에 대한 것은 토론으로 해서 합의로 하면 가장 좋겠는데 합의점이 없을 경우에는 심사로 할지 그 채점제로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한 후에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합의점이 이룰 수 있게 가능한 토론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굳이 뭐 그런 방식으로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좀 각자 생각한 의견에 자기 네. 의사를 표시하면은 그 결과가 그걸 말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점제로 하자는 그렇게 투표제로 뜻이신가요? 가는 거죠? 네, 투표? 투표 채점이 아니고. 아, 투표? 예, 아까 했던 투표 방식으로 투표. 예, 예. 채점제가 아니고 투표 방식.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예. 아까처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2등작을 이번에는 1등작을 뽑는 겁니까? 네. 여태까지는 우리가 저기하는 작품을 했는데 이번에는 1등작을 선정하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합의점을 이루어서 가장 이 안이 탁월하다, 이 안으로 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안타깝게 또 투표로 여러분의 의견이 지금 모아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의견 주십시오. 자, 투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민 의원님? 김 의원님? 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투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표는 당선작을 선정하는 걸로 하게 되는 거죠? 예, 당선작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 드셨습니까? 네. 네,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선안은 사안입니다. 저기로 해가지고 와주세요. 쌤 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의견서 지금 이거 다 써서 내야 되죠? 네, 우선 폐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폐하고 써도 되나요?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떤 안이 뽑혀도 좋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심사에 마지막까지 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안이 신청사에 앞으로 길이 남을 역사적 건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선작은 지금 잘못 3번 안 이렇게 해야 돼. 당선작은 3번 안, 2등 입상작은 1번 안, 3등 입상작은 4번 안, 4등 입상작은 2번 안, 5등 입상작은 5번 안입니다. 네, 그동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